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경제 뉴스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불안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주식 시장도 출렁출렁하고 뉴스 볼 때마다 내 노후 자금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지인 한 분이 퇴직금 2억 원을 3년 만에 거의 다 쓰셨대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성실하게 모으신 돈이었거든요. 그분은 은퇴하실 때 이 정도면 한 10년은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웬걸요? 은퇴하시자마자 자녀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태주셨대요. 자식이 어려우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수술비에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니까 3천만 원이 넘게 들었대요. 손주들 학원비도 좀 보태주시고 결혼식에, 장례식에, 경조사 있을 때마다 챙기시다 보니까 목돈이 자꾸 나가더래요. 거기에 평생 일만 하셨으니까 이제 좀 즐겨보자 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배우고 싶었던 골프도 시작하시고 부부 동반 모임도 다니시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뭘 해도 예전보다 돈이 훨씬 많이 나가더래요. 밥 한 끼 먹어도 비싸고 여행 가도 비싸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은데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유롭게 시작했던 은퇴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통장 잔고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2억 원이 평생 쓸 돈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없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주식 투자를 하셨다가 큰 손실을 보셨어요.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시작하셨는데 욕심이 생기셔서 퇴직금 상당 부분을 넣으셨다가 시장이 폭락하면서 반토막이 났대요. 그 충격으로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건강도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같으면 다시 일해서 메울 수 있었겠지만 70세가 넘으신 나이에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남의 일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일에서 버는 수입 없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해야 할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알게 된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배워가는 입장에서 우리 같이 좋은 정보 공유하고 서로 도움이 되자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실 거예요. 나중에 다시 보시려면 구독해 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경제 위기라는 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 생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자산의 가치가 확 떨어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 시장이 반토막 났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열심히 모아서 투자해놨던 돈이 하루아침에 절반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그 돈으로 당장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떨어진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올라요. 경제가 불안해지면 물가가 치솟는 경우가 많거든요. 똑같은 생활을 해도 돈이 훨씬 많이 나가요. 장 보러 가면 뭘 사도 비싸고 공과금도 오르고 병원비도 오르고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하시던 분이 갑자기 25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했던 것보다 노후 자금이 훨씬 빨리 줄어들겠죠. 은행 금리도 출렁거려요.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대출 있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고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예금 이자가 줄어서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시던 분들이 힘들어져요. 어느 쪽이든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부담이에요. 제일 무서운 건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주식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출렁거리고 여기에 갑자기 건강 문제라도 생기면 정말 막막해지는 거죠. 젊을 때는 다시 일해서 벌면 되니까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 돈을 벌 방법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시니어 세대한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경제 위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어떠셨어요? 그때 직장 다니시던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멀쩡하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평생 다닐 줄 알았던 직장에서 갑자기 나와야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금리가 20%, 30%까지 치솟아서 대출 있던 분들은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었고요.
그때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재산을 크게 잃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반토막이 났어요. 환율이 치솟고 물가가 오르고 그때 은퇴를 앞두고 계셨던 분들은 노후 준비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2020년 코로나 때도 경제가 크게 흔들렸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가 다시 오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서워서 팔았다가 손해보신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너무 올랐을 때 샀다가 나중에 떨어져서 손해보신 분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보면 경제 위기가 10년에 한 번꼴로 오는 셈이에요. 꼭 10년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마세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식에만 넣어두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다 같이 떨어져요. 예금에만 넣어두면 인플레이션 때 돈 가치가 줄어들어요. 부동산에만 넣어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힘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두시는 게 좋아요. 한 곳이 무너져도 다른 곳에서 버텨줄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시니어 세대에서는 안정형 자산의 비중을 더 높이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전체 투자 자산의 60%에서 70% 정도를 안정형 자산으로 나머지를 성장형 자산으로 배분하는 식이죠. 물론 이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왜 성장형 자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고요? 앞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안정형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성장형 자산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수익을 노린다며 잘 모르는 상품에 큰 돈을 넣으시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상품에만 투자하시고 이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앞서 말했듯이 무리한 투자를 피하세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두 가지예죠. 하나는 무서워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바닥에서 파는 거예요. 떨어질 때 무서워서 팔면 손해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다른 하나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주식으로 대박 났다더라 하는 말에 솔깃해서 잘 모르는 상품에 큰 돈을 넣으시면 안 돼요. 특히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고 유혹하는 건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국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은 의료복지 혜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노후를 위협하는 큰 요소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지만 이 제도를 알고 계시면 갑작스러운 큰 병원비가 생겼을 때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또 저소득층이시라면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심내혈관 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만약의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이 되실 거예요. 경제가 불안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금융사기예요.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기꾼들이 더 기승을 부리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요. 원금 보장에 연 20% 수익이라고 유혹하는 고수익 투자 사기,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친한 지인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권유하는 다단계 사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은행 금리가 몇 %인데 연 20%를 보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첫째,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둘째, 큰 돈이 오가는 결정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셋째, 투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정식 금융회사를 통해서 하세요. 혹시 사기를 당하셨다면 창피하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지금까지 자산 배분, 지원제도, 사기 예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어쩌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태도예요. 경제가 흔들릴 때 뉴스 보시면 무섭잖아요. 주가 폭락, 환율 급등, 부동산 하락, 이런 자극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불안해지고 나도 뭔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판단이 대부분 후회로 이어져요. 무서워서 바닥에서 팔거나 욕심의 꼭대기에서 사거나 경제는 항상 오르락내리락 해요. 우리나라도 IMF, 금융위기, 코로나를 다 이겨냈잖아요. 위기는 반드시 지나가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원칙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불안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채무조정이나 저리 대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경제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10년에 한 번꼴로 겪었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 투자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출렁거려요. 시니어 세대는 다시 돈을 벌 기회가 적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해요. 첫째, 1년치 생활비 정도의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둘째,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해 두세요. 셋째,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마세요. 넷째, 기초연금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국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다섯째, 금융사기를 조심하세요.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비상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대상인지 알아보시는 것,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